자, 총선백서. 이 총선백서라는 거는 공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낸 정치 지원금으로, 정당 지원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총선백서는 뭐예요? 왜 졌는지 이거를 복귀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럼 총선백서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6개월이 가까워지도록 총선백서를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 한핵관들이 총선백서 공개 못한다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 그걸 상정을 안 하는 겁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 위반은 6개월 안에 말하자면은 고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총선 백서에 한동훈과 한핵관들의 선거법 위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10일을 넘겨야 된다. 이거는 뭐 서초동이나 이런 데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저거를 부여잡고 못하게 하는 거다. 근데 정말 여러분 웃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공개도 하지 않은, 지들이 공개도 막은 총선 백서가 유출이 됐다면서 당에서 감찰을 하겠다. 지금 무슨 자기가 정치 검사하던데 그 못된 버릇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그러면서 이 총선 백서를 유출을 해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려고 막 이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사주를 했다. 근데 여러분 총선 백서의 내용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뭘 가지고 유출됐냐? 바로 한동훈이의 이미지 조사, 여기에 돈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2030의 말하자면 트렌드 조사, 여기에 돈이 들어간 거.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유출한 게 뭐 아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극소수인데, 조정훈이, 이상규가 총선 백서 위원장이 조정훈이었고 이상규는 위원이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유출했을 거다. 그러니까 조정훈과 이상규를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완전히 여러분 개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도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네, 우리 빅토리아님께서 통쾌한 논평, 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잘 봐주셔서요. 감사드린다고 했고요. 또 우리 인자 뚜껑소리 아내여님께서 이런 어린 시절 이 토요명화 도입곡 아랑페즈 협주곡에 미쳐서 3년을 클래식 기타에 미쳤군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 같아요. 한씨의 베이스 연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강호의 고수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자랑질 그만하시죠. 그리고 이씨 비판 좀 하시고요. 정말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상규를 조사하겠다 했는데, 자, 조정훈과 이상규를 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상규는 그동안에 정말 이 총선 백서 이거 공개하라고 마구 자기의 의견을 숨기지 않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규는 이제 미운 털이 이제 박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요. 왜 조정훈이 갖고 그럴까? 왜지?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일단 이제 돈 문제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않고, 이거 선거법에 걸립니다, 여러분. 자, 한동훈의 이미지 조사에 1650만 원을 썼다고 그럽니다. 거의 사실 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100%, 뭐 보도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분석, 2030 트렌드 분석에 2750만 원을 또 쓴 게 확인이 됐어요. 자, 총선에서 후보들의 지역구, 동마다 여론조사를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하는 곳은 또 여론조사도 안 돌리고,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는 여론조사 이걸 받아보지 못한 후보들이 한 40%는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리고 홍영님이 여연 연구원장하고 둘이 맨날 속닥거리면서 홍영님이가 말하자면은 유세 스케줄을 짜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정말
안 가도 되는 곳만 골라갖고 다닌 거죠. 자, 그래서 1650만 원과 2700, 네, 50만 원. 그러니까 4천 한, 뭐, 3, 400만 원. 이거를 한동훈이의 대선 후보, 이 도토리의 꿈에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대선 후보용으로 세금을 쓴 거예요. 아니, 총선 때 왜 이 세금을 씁니까? 그러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핵관들이 이건 대외비다. 아니, 이게 어떻게 대외비예요? 돈 쓴 게. 그리고 이게 뭐 감춰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바로 한동훈이가 자기 이미지 조사에 쓴 걸 가지고 이걸 유출시켜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도록 사주를 한 거다. 그리고 그 공격한 사주 범인이 자기네들이 보기에 조정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조정훈을 지목을 해갖고 조정훈을 날리고 죽이고, 네, 말하자면은 없애버리려고. 조정훈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불쾌한 거죠. 그리고 아예 총선 백서 이거 공개 못하게 조정훈이 날리고, 조정훈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으니까 총선 백서도 이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총선 백서를 아예 없는 걸로 이제 하려고 한 겁니다. 너무 웃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말들을 한핵관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신조가 전략기획 부총장, 신조가 전략기획 짰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아니, 100분 토론 나갔을 때도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해롱해롱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사고 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조는 정말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 얘기로는 다 전래예요.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조가 뭐라고 하냐. 여론조사 비용 70억이 아니고 18억을 썼다. 그리고 김종혁이. 여기도 완전히 탈당시켜야 될 인물이죠. 김종혁이가 뭐라고 했냐. 18억에서 20억을 썼다. 근데 이게 대외비다. 와,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 쓴 게 대외비가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당이고 정당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외비? 대외비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정말 이런 단위로 깔끔하게 까야 되는 거죠.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김종인이가. 이거 극소수만 아는 건데, 소위 원장하고 몇 명만 아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진짜 구린 구석이 아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돈 가지고 왜 그럽니까? 돈이야말로 쉬운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정확하게 그냥 다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마음 놓고 하려면은 돈이 깨끗하면 됩니다. 돈 문제가 깨끗하면요. 근데 이 신지호 김종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70억 아니고 18억을 썼다. 여론조사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세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4억을 썼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로, 즉 정치자금회계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여론조사 비용에 74억 원을 썼고요.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70억 8,500만 원을 여론조사 업체에 지출했다. 이는 양당 모두 총선 대비 여론조사 지출 비용이 21대보다 엄청 늘어난 것이다. 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21대 민주당은 61억 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58억 원을 썼어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뭐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후보 경선 현역 평가 조사에 47억을 쓴 거예요. 그리고 판세 조사 등에 23억을 쓴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요, 당비 수입 좀 봅시다. 민주당이 155억인데 민주당 74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경선 기탁금이라든가 뭐 후보 공모 심사료 이거는 별도 기재 없음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럼 민주당이 더 깨끗한 거예요. 경선 기탁금과 후보 공모 심사료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공표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국민의힘의 당비 수입이 153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155억이나 이렇게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국민의힘이나 153억이나 겨우 2억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경선 기탁금, 공모 심사료 39억은 별도 기재. 그러니까 이게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53억 원 플러스 네 39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은 155억을 여기에서 기탁금, 공모 심사료 이걸 다 했던 거고 여기는 별도 기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당비부터 시작을 해서 당비도 뭔가 이상하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심사했던 사람한테 500만 원씩 받아갖고 그게 23억이 된다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이 5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청년,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는 한 30%를 깎아줬대요. 그래갖고 이 심사 비용이 23억인데 이거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렇게 뭉개가지고 10월 10일까지 이 고발 기간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조정훈이고 이상규일까? 자, 조정훈, 이상규는 미운탈 바뀐 거고, 조정훈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조정훈 보고 조정훈이 총선 백서 심사위원장 하니까 전당대회 대표 경선 나가려고 한다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한 달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한핵관들이 물어뜯은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조정훈이 나 안 나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 조정훈을 그 예전부터 굉장히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조정훈이 여러 가지로 스펙도 조정훈 머리처럼 풍성하죠. 제가 이제 조정훈은 그때 총선 백서 그 인터뷰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했어요. 근데 사람이 얌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약하고, 그러니까 뭐 배짱이나 이런 거 없고 점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드뱅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조정훈이 암을 앓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암이 이제 거의 완치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조정훈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정훈은 한동훈이 볼 때 자기보다 다 나은 거예요. 키도 크죠. 머리 스타일도 아주 풍성하죠. 거기다가 월드뱅크 이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갖고 10년을 해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처럼 검사 이 실에 앉아가지고 기껏해야 서초동 편집국장 하면서 기자들하고 이 짬짬이 거래하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이제 했던 이 서초동의 방구석에 1년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바람막이로 이 울타리 속에서 3년 사열했던 한동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한동훈이 조정훈을 굉장히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훈이 이거를 유출했다 이러면서 공격 사주가 아니라 말하자면 조정훈을 없애버리는 조정훈 날리기 이 사주를 벌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총선 백서 이 유출 이걸 가지고 지가 당 대표라고 하면서 조정훈을 말하자면 조정훈 죽이기를 이제 들어간 겁니다. 아주 여러분 야비하죠. 자, 근데 한동훈은 지금 걷잡을 수도 없이 그냥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없죠. 전략도 없죠. 배포도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 가지고 당론으로 이거 이제 그 부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래놓고는 하맥관들하고는 속닥속닥 한 거죠. 그래서 뭐 하맥관들하고 뭐 모인다면서요. 우리 봅시다. 그날 이제 누가 나오는지, 응? 뭐 밥 먹는다고 하니까 딱 보자고요. 지금 뭐 이 조경태도, 응?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에 태우려고 하는 최상병 특검법, 이거는 자기는 너무너무 경멸하는 법이다 막 이러면서 조경태도 아니라고 했죠. 거기다가 안철수도 절대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찐종호도 이거 말해도 돼요? 저기 부표 던졌어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 기자들한테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우리 이제 당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결을 하면서 그걸 다 휴대폰으로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지 4명 중에 너지 막 이럴 때 저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보여줄 요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한자는 확실하게 한동훈 이 속마음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한자는 이게 부결돼가지고 그렇게 짜증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박정은 한지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명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곧 나오는데 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께 진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아, 진짜, 아, 그렇군요. 아, 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 나왔습니까? 이 조정훈이? 아, 그건 몰랐네요. 아, 참, 뭐 여러 가지로 이 좀 신경이 쓰이겠네요, 한동훈이. 자, 그래서 한동훈은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 한동훈은 진짜 놀러 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름다운 부산을 즐기고 부산에 가서 재즈 듣고 블루스 듣고 뭐 이러면서 셀카 하나 찍고, 한동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은 아마 올해를 못 버티고 이제 진중권이가 쫓겨나야 된다. 네가 자진 사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훈수를 준다고 하는데요. 한동훈은 올해를 못 버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은 뭘 할까요? 뭐 자기가 변호사 개업 안 한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한 딸들 위드흔이 위구흔이 여기서 쫙 글이 올라오면서 고결하신 한동훈 뭐 대표님 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깨끗하고 청렴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한동훈이 이 터질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동훈 부인이 외제차 살려고 300만 원 세금 안 내려고, 네, 자기 주소를 경기도로 옮겼잖아요. 위장 전입했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 위장 전입한 거, 그거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가 뭐 바로 이런 경우 있어요. 정말 애가 한 1, 2분만 걸어가면서 코앞에 학교인데 그 학교에 배정이 안 되고 버스 막 갈아타고 막 가야 되는 20분 걸리는 학교에 배정이 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도 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돈 300만 원 아끼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이 처남이 검사였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변호사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성 검사를 추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성추행이 웬만해도 뭐 금방 걸리잖아요. 뭐 그래서 뭐 어깨를 만졌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엉덩이 터치를 했나, 네? 아니면 뭐 그냥 억지로 이제 귀 잡고 뽀뽀를 하려고 했나. 뭐 저는 사실은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판결문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입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강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판사도 너무나 화가 났는지 그 진흥정의의 한동훈의 처남이 어떤 식으로 이건 폭행이에요, 여러분. 성폭행을 후배 여성 검사에게 했느냐가 판결문에 여러분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가지고는
이런 백그라운드, 거기다 뭐 한동훈 개인 문제도 이제 또 뭐 터질 거 많죠. 그렇게 되면은요, 한동훈은 사실은 버려야 될 카드. 네. 분리수거도 안 되는 카드.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한동훈이 우리를 아주 깜찍하고 영악하고 교활하게, 야비하게 속여 먹었다는 게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먹 같은 한동훈이를 돌봐주고 이렇게 보살펴준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꽂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5번이나 익십을 하고, 아니 문자를 5번이나 익십한 김건희 여사가, 익십당한 김건희 여사가 여러분 무슨 공천에다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점 하나는 한동훈한테 진짜 그래 익십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